글쎄요, 대척점에 있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은 바로 두 사람,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어게인 다시 하자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두 양당 대표를 가리켜서 한 칼럼인가요? 난영난제라는 표현도 나왔던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정 대표가 밤에 장동혁 대표에게 장 대표를 겨냥한 이런 5가지 질문을 한 거 모양이에요. 윤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은 잘못됐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거냐? 그럼 노상원 수첩은 뭐냐?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했더니 아까 장 대표 얘기는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여야 대표가 전부 다 자신의 정말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만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장동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중간지대에 있는데 이 중간지대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라는 거는 그 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의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당의 후보가 전부 다 서로 무슨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여당 대표가 시험 문제 내고 야당 대표가 답안지를 써내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이 민생과 이런 모든 문제를 챙겨야 되는 여야 대표가 저런 식의 공방만 벌이고 있으면 그럼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게 저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외국으로 다니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만나고 바쁜 와중에 국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 대표는 자기 지지층만을 위해서 연일 지금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있고 야당 대표는 지금 똑같이 지금 지지층만을 위해서 당내에 있는 자기 조금 말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징계하겠다는 그런 협박이나 하고 뭡니까 지금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도 어디에다가 지금 기대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냐? 제발 정치라는 거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층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시민운동 하시면 되고 여야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국민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고 거의 돌아온 직후에 장동혁 대표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했는데 장 대표 입장이 이렇습니다. 덕담 나누는 게 회담은 아니지만 제안으로면 검토하겠다. 근데 이게요. 여당 대표는 어제만 해도 개전의 정보 고쳤을 땅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이거 모르겠어요. 장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자초한 건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국면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에 찬성했으면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어요. 계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 그 사람들 출당 조치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당대표 되면 극우되는 건데 당신들 나가라라고 직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엄에 대한 당대표의 뜻이 어떤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고 접견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시 한번 이 정치적인 정신적 지주로 소환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빵 터질 질문인 거죠. 본인이 자초한 질문인 거죠. 지금 보수 스피커들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컬트 정당이라고 합니다. 컬트라는 거는 아주 집단적인
아주 강성의 소수들의 팬심으로 모인 집단 내지 종교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건전한 보수의 입장을 더 이상 견제하지 못한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한 입장 어떤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면접 갈 건지, 접견 갈 건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견제할 건지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국민들께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물론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글쎄 만나자는 건지 안 만나자는 건지라는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여야가 대척점에 있고 국민의힘 당 안 얘기도 당 내부 얘기도 길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당권을 잡자마자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내보낼 국리만 하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있었던 함께했던 첫 번째 중진회의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혹시 도경태 의원이랑 좀 말씀 나누셨어요? 아니,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는 경청했고 주신 말씀들을 제가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정 시점에 이 생각은 아직 당선이 없으신 건지. 대변인 브리핑을 들으세요. 두 분이서 서로 이제 결단하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실랑이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 그거 관련해서도 대화가 좀 오갔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좀 뭐 갈등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뭐 화기애애하거나 봉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봉합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이제는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내부 갈등과 분열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노력해야 된다. 어제 그제보다는 다소 조금은 가라앉은, 정확히는 약간의 휴전 상태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최진봉 교수님, 네. 알고 봤더니 원래 이 자리가 조경태 의원 자리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딱 중간에 송호성 원내대표 가면서 불편한 동석을 좀 최소화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게 과연 맞는 생각이 맞는 그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함을 피하려고 할 게 아니고요. 본인과 경쟁했거나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본인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수가 이제 하나 돼야 된다.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에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 입장을 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한 장동욱 대표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렇다고 하면 같이 있는 의원들과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요. 대표가 그런 자리입니다. 대표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아놓고 같이 할 거면 뭐하러 대표를 합니까? 예.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하면 되죠. 대표가 됐으면 여러 의견들이 있는 당 전체를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특히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 더 가까이 두고 그 사람과 손 잡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가려고 해야죠. 들으려고 하고 말은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십시오. 들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게. 저런 모습으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대표가 됐으면 최소한 예전의 모습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얘기하시네요. 아까 명청대전 때는 완벽히 중립을 지키시더니. 예. 일단 오늘 상황은 이랬고요. 잠시 휴전 상태일 수는 있는데 뭐 언제 또 이 내부 갈등 조짐이 불거질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아예 민주당에서는 아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뭐 5가지 질문도 던졌는데 아예 대놓고 전환기 씨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당에서는 어제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를 향해서 뭐 전환길이 최고위원이야? 전환길 최고위원 당첨. 이런 비판 뭐 혹은 조롱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뭐 전환길 씨 얘기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권위원들을 부결시켰다고 앞으로 본회의나 혹은 국회 협상 보이콧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이런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나경원 의원이 출연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내가 당대표였다면 계엄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전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지금 저런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할 때는 헌법에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을 때 계엄을 하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 그 검사 출신이고요. 나경원 그 의원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경원 의원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표가 A냐 B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저런 그 나경원 의원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요. 내란 특검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법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대표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건 결국은 불법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내란 특검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제 내부 뭐 파열음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대결 구도가 좀 더 주목이 됐습니다.